안녕하세요. 케이블 TV 공동 기획 파워 인터뷰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에 위치한 한국의 집인데요. 전통 예술 공연뿐만 아니라 전통 혼례, 사물놀이 같은 우리 전통 문화 체험까지 두루두루 만날 수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자, 오늘 파워 인터뷰 주인공은요. 전통, 역사, 문화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분입니다. 자,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성으로서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총괄하시는 수장을 맡으시기에 어떤 어려움 같은 건 없으신지 일단 궁금해지네요. 예, 아직까지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워낙 제가 소임을 맡았을 시기는 네. 문화재청이 그 숭례문의 수리복원을 부실하게 한 그 사실로 인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부실한 기관으로 이미지가 부각되는 시기여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그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면 다음 계속 일을 할 여성들한테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기꺼이 맡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제가 이렇게 쭉 양력을 살펴보다 보니까요.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35년 동안이나 이렇게 봉직을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 조선백자 가마터를 발굴하시기도 하셨고 굉장히 오랫동안 현장 경험이 아주 풍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문화재에 흥미를 갖고 또 본격적으로 이 발굴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예,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에서 한국미술사를 전공했습니다. 전공을 하셨군요. 예, 학부 때부터 미술사가 한국의 문화재하고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은사님이 그 당시 이제 오랫동안 20여 년 이상 문화재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문화재 현장에 항상 가시는 일이 많았고 저는 이제 같이 하면서 많은 경험을 더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참 많은 발굴을 하셨는데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일이 있었다면요? 예, 저는 발굴이 기억이 난다 한다면은 역시 제일 처음 발굴이었고 그 발굴이 남한 최초의 벽화 고분이었고요. 그 발굴을 취재하기 위해서 중앙의 일간지의 기자님이 저희 발굴단의 단원으로 아예 처음부터 참여해서 삽질하면서 같이 발굴을 해서 벽화가 딱 출현했을 때 그 사진을 가지고 그 당시 신문에 사회면 탑으로 특종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사전에 청장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이렇게 좀 알아봤거든요. 검색도 하면서. 근데 도자미술사 연구자로도 아주 명성이 자자하시더라고요. 도자기에 어떤 매력에 이렇게 빠지셨나요? 앞으로 이제 많은 박물관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각 박물관들이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은 우수한 도자기들이 있기 때문에 도자 전문 박물관으로 방향을 잡아서 육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자기 가마터 발굴은 물론이고 도자기가 많이 출토되는 이제 건물주 발굴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도자기가 하나의 감상품으로서의 위치가 아니고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과 어떤 사상을 담은 그런 역사적인 유물로서의 존재 또 사회의 경제사적인 가치를 지닌 그런 존재로서 새롭게 부각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거는 기술사의 발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구현하고 가치를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도자기 가마터 발굴을 많이 하게 됐고 역시 성과 또한 좋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청장님의 그 문화재 인생 네. 쭉 돌아보시면 가장 그 영향을 끼친 분, 네. 멘토랄까요? 어떤 분이 생각나시나요? 그 역시 저희 은사님이시겠습니다. 그 문화재 보존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랄까 이런 거를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주입을 하셨습니다. 네.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만사 제끼고 이 국보 항아리를 끌어안고 뛸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 우리 선생님이 영향을 가장 크게 끼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재청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문화재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예, 문화재청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재를 관리한다. 그런데 관리는 일단 보존, 예, 보존과 또 그 생명력이 오래가기 위해서 이제 보존 관리를 하는 게 중심입니다. 그런데 보존 관리만큼 중요로운 것은 또 그 문화재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승 계승하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이게 꼭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문화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미래 가치가 있고 세계인이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발굴해내는 것 또한 우리 문화재청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있는 영역은 우리 대한민국 영토 전체의 땅 위에는 물론이고 또 땅 속에 매몰되어 있는 문화재들이 있죠. 우리 선조들이 남겨준 유물 유적들이 땅 속에서 매몰되어 있다가 우리가 발굴을 통해서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그 시대 사람과 함께 숨을 쉬게 되는, 그래서 땅 속에 문화재가 있고요. 또 우리가 역사 영역은 바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다를 경영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역사의 흔적이 바닷속에도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속의 문화재를 우리가 조사하고 인양해서 그 가치를 공유하는 것 또한 문화재청의 할 일입니다. 또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에서도 뭔가 특별한 걸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광복 70주년은 우리에게 이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광복 70주년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문화재, 그런 것들을 찾아서 총정리하는 일 또한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이제 세계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형의 자산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무형유산을 저희가 60년대에 한번 전체 조사를 한 일이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무형문화재,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자료를 총정리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70주년을 맞아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공모를 해서 그거를 발췌해내는 그런 작업을 70주년 기념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 장보고 해양 사이클로드라든가 그렇죠. 황해 바닷길, 또 뭐 보물선 신안선이라든가 고려청자로 화제를 모았던 해안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 해양 역사 문화는 정말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수중 문화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뭐 바다의 영역은 정말 우리 그 신석기 시대부터 이 연안 항해를 통해서 다른 지역과 문화 교류도 하고 소통했던 그런 역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시대 중세에 들어와서부터는 이 해운이 발달하면서 대량으로 물량이 운송되면서 본격적인 지역과 지역, 나라와 나라 간의 문화 교류가 일어납니다. 그 흔적들이 이제 바다에서 배가 침몰을 하면서 선박에 침몰을 하면서 그대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럼 그 배에는 그 시대의 모든 걸 담고 있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뱃속에서 생활하던 생활용구도 있고 교역을 하던 물품도 있고 그 시대 사람들의 사상을 읽을 수 있는 뭐 편지 종류도 이제 주간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래서 타임머신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문화재가 있어서 그 수중 문화재를 인양하는 작업들이 여러 나라에서 있습니다. 특히 서유럽에서는 많이 발달을 해서 그리스 시대의 많은 문화재도 수중에
것을 발굴해내고 했는데 우리 그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그 수중문화재를 발굴하는 그 인양선 배를 이제 저희는 2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 앞서서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우리가 앞서서 그 수중 발굴선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활용해서 신안 앞바다에서 발굴도 시작을 했고요. 또 지금 중국으로부터 우리 서남해안을 거쳐서 쭉 서해안으로 해서 개성에 이르는 중국 교역로에서 이제 빠져 있던 여러 가지 도자기 같이 바닷속에서도 상하지 않는 그런 문물들은 바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고려 때는 강진에서 만들어진 청자를 개성으로 가지고 가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그거를 주문했던 사람의 역사 그 물건은 어떤 행사에 어떻게 쓰였을까와 함께 그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고고학적으로도 새로운 영역이고 또 우리가 투자해야 될 만한 그런 영역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최근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고대 네트워크의 문화적 복원에 대한 그 세부 계획에 네. 대해서도 궁금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모두들 그게 무슨 소리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예.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일단 우리 문화재를 보면은 우선 삼국시대의 토기, 네. 가야토기나 신라토기만 봐도 도대체 이게 어느 지역과의 연결, 문화교류로 인해서 이러한 형태를 만들게 됐을까? 네. 전혀 우리 그 쉽게 얘기해서 신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에서 보이지 않던 기형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어디와 연관성이 있을까? 그리고 쭉 세계 유산들을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그리스의 미케네 문명의 토기들과 형태가 아주 유사하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문양들이 또 8세기, 9세기에 우리 경주의 신라토기에 나타나고 그런 굉장히 넓은 네트워크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어땠는지를 저희가 바르게 인식하도록 조사 연구를 좀 더 면밀히 해서 그것을 가리키고 고대 네트워크를 복원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세계 속에서 당당한 이론으로 자리매김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고대 네트워크 복원은 바로 경제 네트워크의 복원이기도 하고 미래 사회의 문화국가로서의 자리 기반 정립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청에서는 조사 연구로는 고대 네트워크 복원 작업도 하고 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는 바다에 또 네트워크, 해양 네트워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바다도 얼마나 넓게 우리가 관리를 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시켜갈 생각이고 젊은이들한테 가르칠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몇 년간 그 세계 유산 또 인류 무형 유산의 등재에 있어서 정말 주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거뒀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등재 추진 계획이라든가 뭐 또 어떻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지 네. 그런 것도 좀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은 지금 39건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등재 신청하는 것마다 다 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과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된다고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거기에 맞는 착실한 조사 연구와 또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작을 해야만 됩니다.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도 들어가고 많은 전문가들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헌신 끝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금년에도 저희가 이제 등재할 여러 가지 그 유산들이 순서대로는 백제문화유적지구가 올해 이제 등재를 앞두고 있고 작년에 실사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올해는 그 한국의 서원에 대한 실사가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그 실사에서 한국 서원의 역사적인 가치, 미래 가치, 세계인이 공감할 만한 가치를 정확하게 정립해서 전달을 해야 되고 보고서를 써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내년에 심사를 해서 네. 세계유산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아직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 3일이었죠. 네. 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점이 또 달라지고 어떤 기대 효과를 예. 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예, 저희 문화재청이 60년대 중반부터 무형문화재를 관리하기 시작했고 네. 무형문화재법을 만든 아주 앞선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가 무형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또 이제 유네스코가 무형문화재를 등재하기 시작하면서 네. 우리의 무형문화재 영역은 넓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60년대에 우리가 지정했던 법은 문화재의 기능, 예능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이 좁았죠. 근데 그 폭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데 어떤 도제식으로 1대1의 가게 중심으로 전승이 되다 보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형문화재를 습득을 해서 자기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싶은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확대폭을 넓히는 그러니까 다수 인증을 하는 그런 제도, 그리고 무형문화재 인증 심의에 대해서 그 도제식으로만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평하지 않다라는 많은 평가가 있어서 네. 심의 제도도 고치고 그런 걸 법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을 3년 전에 저희가 제정 신청을 했는데 3년 만에 지금 통과가 돼서 저희 문화재청은 대단히 기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여기 한국의 집도 지금 이렇게 봄 햇살이 쫙 비치면서 아름답지만 이렇게 자리를 덕수궁으로 옮겨서요. 석조전의 또 의미도 한번 되새겨 보면서 덕수궁으로 가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전시가 지금 대한제국 역사관. 그렇습니다. 대한제국 역사관입니다. 조선 왕조가 대한제국으로 명명을 하고 황제국가로 선언하면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네, 아주 굉장히 화려하고요. 네. 자부심을 막 느끼게 되는데 관람객들이 오셔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픈하는 날도 엄청나게 줄을 서 있었고요. 네. 우리가 이러한 그 서구 열강과 단절되어 있던 국가가 아니라 이거를 열고 영국의 건축가가 이 공간에 맞게 아름답게 지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놀라움, 그리고 서양의 여러 나라와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다. 그런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많이 방문해 주십니다. 지금 예약제로 저희가 안에 내부 손상을 막기 위해서 예약제로 관람을 하고 있는데 끝이 않습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신청이. 자, 그러면 밑에 좀 내려가서요. 편안하게 또 자세하게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내려가시죠. 네. 덕분에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요, 이 클래식한 아름다움이 그렇죠. 정말 이렇게 가슴을 막 설레게 해요. 이 그렇습니다. 감각적인 이 디자인, 이 역사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시대라고 해도 정말 최고의 어떤 디자인이 아닐까. 감각이 옛날에 참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00년 전이고 또 우리가 그 서구 열강들에 의해서 굉장히 그 압박을 받는 또 쇄국의 나라로서 폐쇄된 국가로 인식되어 있던 시대에 이렇게 서구와 소통하는 그때의 감각을 그대로 인식할 수 있고 재현할 수 있었던 그 시대의 감각, 철학 이런 것들이 그 시대의 상황에 절대 뒤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와 같은 석조전의 예술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와서 이렇게
감상하고 좀 누렸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네. 근데 그 문화유청에서는 그 젊은 세대의 그 문화유산의 가치를 좀 이렇게 그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활동들을 하셨잖아요. 어린이 기자단, 뭐 또 블로그 기자단, 또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예. 예, 참 많은 그런 공헌을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자세하게 조금 소개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문화재를 정부만이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네. 전 국민이 그 가치를 알고 같이 우리가 보존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을 때 네.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활동 같은 경우는 문화재는 국민 모두가 함께 지킨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이 참여해서 이제 그룹핑을 해가지고 와서 정전에 마루도 닦고 또 창호지가 떨어진 거는 이제 붙이기도 하고 또 뜰에 잡초가 돋았으면 잡초를 제거하는 일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합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문화재 가치를 젊은이들한테 소통하고 연계하기 위해서는 젊은이의 눈으로 본 청소년의 눈과 청소년의 그 말을 통해서 전하는 가치 이거를 위해서 청소년 기자단도 저희가 같이 연계를 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취재를 하고 있고요. 또 블로그 기자단이라고 이제 대학생 기자단들이 와서 우리 문화재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문화재의 가치 이런 것들을 자기네 사이트에 또 연결하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고 또 여러 디자인하는 분들, 잡지 편집하는 분들, 광고하시는 분들, 지금 우리 그런 언론 매체에 각각의 특성을 가지신 분들이 자원봉사하듯이 저희 또 언론 홍보 자문단이 돼서 각각 자문해 주시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하고 있어서 전 국민이 함께 지킨다 하는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좀 쉽고 재미있게 문화재에 이렇게 접하려면 어떤 걸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선은 현장을 많이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을에 있는 문화재의 가치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관 관리했을 때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교육 프로그램 또 활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저도 몰랐던 많은 그 문화재 관련된 새로운 뉴스를 접하게 네. 됐고 또 희망도 갖게 됐고 네. 예, 덕분에 아주 저도 문화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예. 대단히 예.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문화재가 자부심이 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케이블 TV 공동기획 파워 인터뷰. 오늘은 나선화 문화재 정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